안녕하십니까. 신축년 새해를 맞아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난해 의정활동 성과와 새해 포부 그리고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신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달성군 지역구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함께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회 예결특위에서 국민의힘 간사를 맡아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면서도 특히 코로나19 위기에 적합하지 않은 소모적인 예산, 이른바 혈세 낭비를 막느라 애를 많이 썼는데 앞으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과 함께 새해 덕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달성군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 추경호입니다. 무엇보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 꿈꾸셨던 일, 바라던 일 다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무척 힘드셨을 겁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신 그런 한 해 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우선 지난 한 해 한번 회고를 해보죠. 추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지난해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특히 보람이 있었던 일, 아니면 또 후회에 있었던 일, 아니면 또 아쉬웠던 일 하나씩 좀 꼽아주시죠. 네, 죄송하지만 두 가지씩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예. 우선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는 일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재선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된 일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선출직으로서는 선거에 이겨서 당선된다는 게 굉장히 기억에 남을 만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쁜 일이죠.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선 의원으로서 이제 국회에 다시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 국회 예결위 이제 간사를 맡게 됐었습니다. 대구 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서는 12년 전에 이항구 국회의원이 당시에 예결위원장을 했고 예결위 관사는 아마 12년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대구 출신 의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렇게 정말 오랜만에 대구 지역 의원으로서는 예결위의 중책을 맡게 됐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예결위 간사를 하면서는 12월 2일 법정 기한 내에 기한을 준수해서 예산안을 조정 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대구 지역에는 3조 5천억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를 했고 그리고 또 경북 예산은 5조 원을 달성을 하는 그런 나름 성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세부 사업에도 감염병 설치 문제 그리고 또 오랫동안 수건이었던 대구 청소년 수련원 건립 예산 확보 등등 우리 수건 사업 현안 예산들도 확보를 하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해였습니다. 물론 지역 관련 중요 사업들도 해결했던 그런 한 해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고 아쉽다고 하고 정말 좀 후회되는 그런 부분은 우선 무엇보다도 다시 선거인데 저희들이 21대 총선 때 어떻게 보면 참패를 했다. 그래서 거대 여당 180석의 여당을 만들고 저희들은 100석을 가까스로 넘기는 이런 성과를 냈다. 참 저희들이 더 분발하고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갖고 또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선거 마치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좀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발이 꽁꽁 묶여서 못 갔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 의정활동에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성과에 대표로 발의했던 법안이 아무래도 국회의원님은 제일 중요한 게 입법 활동이니까요. 네. 총 45개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어요. 네. 같이 참여했던 거 외에 대표 발의한 것만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고 거의 상위권에 속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 그 대표적인 법안, 우리 국민들이 알 만한 법안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말씀하셨던 대로 임대료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임대료를 깎아줄 경우에 그 깎아준 부분의 상당 부분을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착한 임대료 정책을 유도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 공제를 한다든지 또 집합 금지 제한을 할 경우에 필연적으로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리고 심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을 발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 경제도 어렵고 국가 경제 전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좀 살리고 투자 확대되는 이러한 이 조세 감면 조치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또 농협, 수협 등에 대해서 거기에 농기자재 등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의 연장 그리고 농협, 뭐 수협, 축협 그리고 새마을 금고, 신협 등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배당 이자에 대한 비과세 이 혜택 기간을 또 추가로 연장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방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 공장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법인세를 대폭적으로 파격적으로 감면하는 이런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좀 공장들이 수도권은 과밀이라서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지방은 지금 공장 경제가 지금 거의 괴멸 상태에 있다. 그래서 많은 수도권 기업들이 좀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만드는 거, 또 주 52시간과 관련된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는 법안 등등을 많이 지금 발의를 해놓고 일부는 법이 통과됐고 일부는 계속 심사 중에 있기도 합니다. 예, 역시 그 추경호 의원 하면은 뭐 무엇보다 예산 전문가다. 그리고 정책통, 경제통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그 입법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이번에 앞서 말씀하셨듯이 예결위 그 야당 간사를 맡아서 뭐 예결위에서 아주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우리 지역 예산도 대구시 예산도 그렇지만 또 특히 우리 달성군 예산도 최초로 1조 원 넘었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예산을 많이 확보해 왔는지 그 활동 성과도 좀 소개해 주시죠. 지역으로 보면은 우선 대구 지역에 3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상 최대 규모로 이렇게 가져왔고 그리고 거기에 또 대구의 감염병 설치나 그리고 지역의 여러 가지 이 도로, 철도 건설 등과 관련되는 예산 그리고 지원의 수건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이 노력을 했고 실제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리고 경북 예산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경북 예산이 5조 원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얘기를 간사를 하면서 다시 경상북도의 예산도 5조 원 시대로 다시 복귀하도록 해서 5조 원 시대를 다시 열었다.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좁게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제 지역구인 달성군에도 지역의 현안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달성 지역 발전을 위한 그런 예산들도 또 제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사업 예산을 많이 가져왔습니다만은 지금 대구 산업선 철도와 관련된 기본 설계비 등 해서 약 160억 이상을 확보를 했고 현재 또 우리 달성군의 이 교통 주 교통 흐름을 지금 완성하는 지금 4차 순환도로 건설이 달성군 구간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370억 정도 되는 그런 예산을 확보를 했고 그리고 또 이 교통 지금 혼잡이 굉장히 많은 다사의 서재 세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서재 세천 지역에서 하빈을 거쳐서 외관으로 가는 지금 대구 광역도로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약 300억이 훨씬 넘는 예산을 확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센터나 생활체육시설 그리고 또 어린이들을 위한 대구 국립과학관, 어린이 과학관 설립 등이 다 일정 부분은 지금 금년에 완공되기도 하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등을 꼼꼼히 챙겨서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회에서 우리 그 정부 재정이 예산이 그 제대로 쓰이도록 감시하는 역할, 견제하는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앞서 말씀도 하셨듯이 지금도 사실
재정 적자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의원님이 줄곧 내오고 계시고 네. 아주 대표적인 그 비판론자라고 이렇게 네, 제가 네.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그렇게 평가를 받고 계신데 사실 뭐 우리 또 국민들은 왜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국가의 살림이나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살림이나 원리는 비슷합니다. 국가도 살림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이제 국가 재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재정은 어떻게 해서 돈이 마련되느냐? 하나는 국민 세금이고 국민 세금이 모자라면은 나라 빚입니다. 이게 전부 국민들 빚이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이제 4년, 이제 5년 차 들어가는데 나라 빚이 약 350조, 약 400조 가까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 전체의 지금 채무가 약 1,000억 정도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그다음에 어려운 분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 저희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민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또 기업들이 이 투자를 하고 기업들이 돈 벌 수 있는 그 공간은 열어주라.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돈 벌겠다고 들어가거나 이런 사고방식을 버려라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 세금을 그런 데 가서 자꾸 쓰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어려운 분들을 도와야 되는 이 여력이 점점 줄어들고 결국은 빚만 늘어난다. 소위 말해서 청년들한테 나라 빚더미를 떼넘기고 청년들한테 나라 빚 독박을 씌워서 되겠습니까?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데 제대로 써야 된다. 아무렇게나 빚내서 마음대로 쓰고 그 수없이 많은 나라 빚을 결국은 국가 재정 위기, 나중에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이런 것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빚더미에서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수없이 나라 빚 때문에 위기를 맞고 결국은 여러 국가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경우를 수없이 많이 봐온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빚내서 함부로 쓰는 거 이거는 결국 우리 청년들한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러면 안 된다. 네. 있더라도 규모 있게 제대로 쓰자. 우리 그 지역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달성 지역에서 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은 사실 학교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다행스럽게도 새해에는 그 시민 중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몇몇 학교가 이제 달성군에서 새 둥지를 트고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학교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추 의원님 역할이 상당히 많이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 지역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뭐 어떤 방안이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아시다시피 이 대구의 8개 구군 중에 달성군이 가장 젊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이 교육, 보육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미래의 희망을 걸 수 있으려 그러면 애들이 좋은 교육 환경에서 그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육, 교육 환경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우리 아이들의 숫자에 비해서는 늘 보육 시설이 부족하고 학교 과밀 학급 문제가 늘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줄고 있는 학교도 기본적으로 유휴시설이 자꾸 생기는 이런 판에 또 학교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으나 우리 지역의 그 특성을 이야기하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해서 교육 환경이 너무 나빠지고 있다. 이거를 끈질기게 집요하게 설득한 결과 이 테크노폴리스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통합하는 그런 학교 신설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승인을 우리가 얻어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가고 나면 중학교, 고등학교, 상급학교로 계속 진학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또 상급학교에 대한 시설 부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학생들이 자꾸 타지로 조금 크면은 다시 이사를 나가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고등학교도 수요가 굉장히 있구나 했는데 우선 고등학교와 관련해서 현재 저희들이 이 관내에 여러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흡수를 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멀리
통학하지 않도록 가까운 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또 애들이 요즘 굉장히 자기 이 특성에 맞는 이런 이 학과 또 그런 소질을 개발해서 또 사회 진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구 공업고등학교에 테크노폴리스의 분교를 만들어서 여기에 IT 컨텐츠 요새 정보통신 이 컨텐츠 이런 걸 굉장히 애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미래 또 취업 기회도 많고 이런 거 그다음 조리 제빵 뭐 이런 거 요리 학과 이런 것도 많아서 그런 학과도 신설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민중고등학교가 여기 우리 시내에 있는 시민중고등학교 달성군에 이제 이전 확정을 해서 그때 참 저희들이 어려웠습니다만은 권영진 시장하고 또 저희하고 그 시민고등학교 재단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좋은 부지를 저희들이 마련을 해 드렸고 거기에 이제 지금 공사가 마무리돼서 금년 3월에 시민중고등학교가 다사 지역으로 이전해서 이제 곧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육 시설 확충 그리고 품질 이 향상을 위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제도 개선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많은 성과를 내서 나름대로 의미 있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더 큰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할 예정입니다. 우리 새해 그 또 다른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그 바로 대구 산업선 그 서재 세천역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추 의원님의 그 총선 공약 사업이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많은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성서공단 그 호림역하고 두 개의 역을 같이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뭐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성과를 이뤄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 산업선 철도 자체가 지난 3년 동안 대구시하고 뭐 저희하고 이제 작업을 해서 국토부 기재부 설득시키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굉장히 많이 탄탄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이제 대구 산업선 철도가 전에 국비로 철도선이 건설되는 초대형 사업을 저희들이 하나 유치를 했던 거죠. 그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거 하고 나니까 그 선이 이제 이 계명대역으로 서대구 역사에서 계명대역으로 쭉 내려와서 달성군을 이제 관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내려오는 그 선이 서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 지하로 일단 내려가도록 처음에 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경비를 줄인다고 가장 직선 코스로 이렇게 한다고 했던 거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우선 첫째 기술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하에 기차가 다니는 선로를 만드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조금 우회하겠다 그래서 잘 됐다. 여기 바로 이 근처에 인구 4만 명이 넘는 서재 세천 지역의 주민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성서 5차 산업단지가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기왕이면 우회를 더하면은 지금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거는 100년지 대계다. 그래서 이거 하나 하면은 지역의 교통 편의도 되고 물류 흐름도 좋고 또 앞으로 지역 발전에 큰 기폭제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 1년 반, 2년 동안 끊임없이 이제 부처를 드나들면서 이렇게 설득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부처에서도 저와 대구시의 노력에 일단 동의를 하고 다만 선이 이 선로가 늘어나서 연장되는 데에 대한 공사비는 당초 약속대로 전부 국비로 하는데 그 역신설과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서재 세천역 신설하고 그다음에 이 또 성서 공단에 또 많은 근로자들 또 물류 흐름이 있으니까 여기에 호림역 소위 말하는 성서 공단역을 신설하는 문제 요거 역신설은 대구시에서 권영진 시장께서 기꺼이 부담하겠다. 이거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여건을 가지고 관계부처 설득에 나선 결과 최종적으로 그 두 역이 신설돼 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렵다고 했는데 저도 잘 되고 나니까 이거 제 스스로도 아유 참 보람이다 하는 걸 느끼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네, 흔히 말하는 뭐 간사 찬스를 이렇게 활용하셨는데 그보다 그 추 의원님이 끝까지 뭘 하나를 하려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 꾸준함이 뭐 비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는 뭐 대구시와 또 우리 지역 주민의 여망들이 뒷받침된 거죠. 그 지난해 그 국민의힘 조강특위에서 그 당협 당무감사를 했는데 우수 당협위원장으로 뽑혔습니다. 당협을 아주 잘 꾸렸다 이런 평가하신데 그러고 보니까 그 사실 달성군 당협은 그동안 뭐 부적파업이라든지 뭐
지방 의원들의 자질 논란 이런 것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적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뭐 특별한 비결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뭐 그것은 뭐 특별한 비결이라기보다는 우선 저희 국민의힘의 당원들 그리고 핵심 당직자들께서 저보다 더 열심히 이 지역 사랑, 나라 사랑의 마음이 강하시고 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신 저는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또 이 조직을 그렇게 탄탄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 또 환경 변화에 맞게 우리가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또 진정성 있게 열심히 지역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응원 그리고 박수가 있어야 그 당협이 사는 거고 그 당협이 또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우리 당원들도 더 신이 나서 열심히 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성 있는 그리고 소통하는 이 정치인 그리고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에 제가 매달 첫째 토요일은 우리 국민들하고 어느 분이든지 예약 없이 아무나 오셔서 저하고 얘기 나누고 소통합시다 해서 제가 당선 이후로 지금까지 지금 45회 정도 했습니다만 국민 소통의 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이게 뭐 혹시 빽서 가지고 또 누구 뭐 줄대 가지고 국회의원 뭐 만나러 가야 되는가 아닌가 했는데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이게 누구나 와도 되는구나 해서 지금은 어느 분이든지 오셔가지고 지역의 현안 뭐 말씀도 하시고 또 이 좋은 아이디어도 또 주시고 또 어떤 분은 나라 걱정도 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 해서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게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아직 많이 부족한데 제가 솔선수범해서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다시 한번 몇 번씩 생각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그 진정성 있는 소통 계속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그 올해 신축년 새해에 뭐 개인적인 소망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고 이거는 꼭 이루고 싶다 혹시 그런 거 있으신가요? 예, 우선 정치인으로서 우리 아마 대구 시민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금년에는 서울, 부산, 시장, 보궐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정치인으로서의 소망입니다. 이 선거를 이겨야 우리가 참 지난번에 잘못해서 정권도 뺏기고 국회의원 선거도 대패를 했고 지방선거도 참패를 했는데 이제 우리 지역의 정치력도 복원해야 되겠고 또 그 에너지를 모아서 지역 발전의 기폭제로 삼아야 되겠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이것이 저희 가장 큰 소망입니다. 왜 이것이냐? 이것이 결국은 앞으로 우리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에 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그렇고 바로 거기에 우리 이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는 국민의 힘이 될 때 다시 우리 지역 사업, 지역 현안 해결도 쉽게 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고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정치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꼭 우리 선거에든 반드시 좀 이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빨리 마스크 좀 벗는 그런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또 주민들 좀 더 자유롭게 가까이에서 만나 뵙고 소통하고 그러고 싶은데 뵙고 싶은 우리 지역 주민들 많이 뵙지를 못해서 저도 많이 아쉽거든요. 빨리 그런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 추경으로서 소망 말고 개인 인간 추경으로서 소망 혹시 없으십니까? 코로나 빨리 상황이 종료되고 하면은 제가 지난해 못했던 가족들과 여행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감이 됩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과 함께 그 새해 인사 같이 해주시죠. 예,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들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그 고통을 빨리빨리 보다듬어 드리지 못해서 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다들 힘내시고 특히 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셔야 또
생활 활력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는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을 하고 또 그러한 상태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설 명절입니다. 모두 가족 친지들과 함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서로 안부 묻고 덕담 나누고 그리고 금년 한 해 우리 서로 건강하면서 우리가 당초에 세웠던 일 다 이뤄내자. 그리고 우리 서로 행복하자. 서로 등 두드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 지역사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축년 소띠해를 맞아 우보천리 마보심리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소걸음으로 꾸준히 가면 천리를 가고 말은 빠르지만 심리를 가면 지친다는 뜻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멈췄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조급하지 않고 끈기 있는 소걸음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경호 국회의원과 함께한 신년 특집 대담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